9월 어느 날씨 좋은 날 50대 두 딸이 칠순노무의 손을 잡고 나들이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바람도 산들. 오늘 새 모녀의 행선지는 다름 아닌 서해 최북단. 북한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 그때 독도까지 백령도입니다. 들어갔었죠. 오래전부터 별러왔지만 번번이 접어야 했습니다. 변덕스런 날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걸핏하면 결행되는 패턴. 게다가 남북관계 긴장이 흐르면 이런저런 이유로 발이 묶이게 일수인 그곳.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지도 위의 지명만큼은 꽤나 익숙합니다. 그동안 가지 못한 마음을 지도를 보며 달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렇게 새 모녀의 백령도 나들이가 시작됐습니다. 인천항을 떠난 쾌속선은 진로를 서북방으로 향한 채 수평선을 무너뜨리며 부지런히 바다를 헤쳐나갑니다.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는 400리 뱃길. 예전에는 꼬박 하루가 걸렸던 먼 바닷길입니다. 쾌속선이 출항하는 지금도 기상 상태가 좋아야 4시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5시간은 잡아야 합니다. 칠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농사꾼이신 어머니. 치고서 요만에 이제 무슨 밭인가 그 앞에 왜 밭들 있잖아요. 그거를 비가 오나 뭐 뜨겁거나 나가서 그걸 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몸은 맨날 이렇게 이제 약해지시고. 그래서 참 인생사가 약간 아파요. 영원히 계셨으면 좋은데. 늘 말려보지만 그런다고 일을 놓으실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애건 씨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불효 때문인 것 같아서 어머니 얘기만 나와도 딸들은 목이 맵니다. 아련하죠. 어릴 때부터 그냥 애잔해요. 엄마 생각하면 아파요.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딸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칼날에다가 4일 5일이 배가 붙어서 인천서 이틀밤 호텔에서 자고 무의도 가서 3일 있다 갔어요. 그래 이번에 간다고 얘가 그래서 못 갈 것 같다가 나중에 집에서 연습을 해보니까 참을미 연습을 해. 갈 수 있다. 없애라 그랬어요. 가보고 죽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이섬에 왔다 가면 이제 가파도하고 마라도만 갔다 오면 돼요. 내년에 갈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내 생각하면 울어요. 진작 나 진짜 못 가니까 나이가 많아서 진작 엄마 젊어서 못 데리고 다닌 게 한이 돼가지고 그래서 오지 마라. 그래서 내가 안 가줄래다가 억지로 다녀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딸의 마음이 기특해서 배멀미 적응 연습까지 한 끝에 백령도 나들이길에 따라 나섰습니다. 애들 가르치고. 인천항을 떠난 지 4시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작은 섬 소청도. 이제 백령도가 지척입니다. 그런데 배가 좌우로 심하게 출렁이네요.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 때문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멀미에 대한 적응 연습까지 마쳤다는 어머니지만 출렁이는 4시간여의 바닷길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배멀미엔 역시 시원한 바닷바람만은 특효약이 없죠. 갈매기들이 먼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인천항을 출발한 지 5시간, 400리 뱃길을 달려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백령도예요 이제. 여가. 예, 저 바다 좀 보시죠. 멋있죠.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배를 타고 오는 동안 내내 멀미에 시달렸던 둘째. 난생 처음 보는 음식 앞에서 궁금증이 도졌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연신 질문을 퍼붓는데요. 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실 거라는 어릴 적 그 믿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몽은사. 흔히 생각하는 절집 분위기와 많이 다르지요. 효행의 집이라는 편액이 눈길을 끕니다. 백령도가 효녀심청의 고장이라는 사실, 이제야 좀 실감이 나네요. 어젯밤부터 노심초사, 매시간 일기예보만 들여다보다가 꼭두새벽에 집을 나서 반나절을 달려온 바닷길입니다. 부처님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았습니다. 오는 길이 힘들었던 만큼 이렇게 부처님 앞에 합장할 수 있는 이 순간, 그저 감사할 따름이지요. 반갑습니다. 지명스님께서는 처음 본 새 모녀를 오랜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홀로 떨어진 외딴 섬 생활이 쉽지 않을 텐데도 그늘이 전혀 없는 밝은 표정 때문일까요? 스님에게선 함께한 이들까지 괜히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아, 그래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지요. 그리고 여기가 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입니다. 네. 남북이 아직 우리가 통일이 안 된 관계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북핵 때문에도 아주 우리나라가 아직 좀 많이 어려움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아주 군인들이 네. 아주 긴장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남북 평화를 좀 발언을 하고, 아, 예. 또 망부 효녀 심청이로 알려져 있는 심청이의 이제 배경지이기도 하다 보니까 심청이 효 사상을 선양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백령도에 이렇게 몽운사를 저를 건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 심청전 설화에 보면은 그 신봉사가 네. 이렇게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겠다 이렇게 한 절이 어디냐면은 몽운사 화주성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몽운사 창건 설화를 심청전의 이제 배경에 맞추어 가지고 몽운사를 창건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법당에도 아직 이름은 효행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법당 입구에 몽은사 편액보다 더 크게 붙어있던 효행의 집이라는 편액이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요.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사실 몽은사라는 사찰 명부터 심청전에서 따왔으니 심청전이 몽은사 창건 설화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험난한 바닷길을 달려온 두 딸의 마음 또한 심청이의 그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을 테니 몽은사에서 지명스님과 함께 차담을 나누는 세 모녀야말로 현대판 심청전의 주인공들이 아닐까요? 비록 먼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떨어진 절의 고도지만 불교의 불모지 백령도에 불심의 씨앗을 심겠다는 스님의 간절한 원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지난 2005년 봉안된 해수관음상은 언제 봐도 눈이 부신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음상 중 한 분임에 틀림없을 몽은사 해수관음상의 탄생 배경을 들어보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창건 설화랄 만큼 극적이면서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천일 기도를 입제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어느 신도님이 백령도를 방문을 왔다가 현몽을 받고 왔다 그래요. 그래 현몽을 받고 와가지고 지금 불사를 어떤 불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지금 해수관음상을 이렇게 좀 모시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보살님이 어찌됐든 간에 같이 부처님 한번 모셔봅시다 하면서 원을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형문 받으신 분들이 한 세 분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세 분들의 원력에 의해 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십시일반 많이 이렇게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해수 관세음보살님을 아주 짧은 시간에 불사를 이룩하게 되었고, 그래서 해수 관세음보살님이 바라보는 시선이 남북 평화를 발언하는 의미에서 평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0km만 북쪽으로 나가면 바로 북한입니다. 인천항에서는 200여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북녘 땅은 바로 코앞인 겁니다. 당연히 경비가 삼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분단의 철조망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늘 북녘을 향하고 있다는 해수관음의 자비로운 미소가 있는 한 통일의 그날도 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해수관음상도 순조롭게 조성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백령도 관광 안내판이나 지도에서는 몽운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구의 90%가 개신교 신자로 이루어진 이곳 백령도만의 독특한 분위기는 오로지 뚝심만으로 이곳의 불교를 일으켜보고자 했던 지명 스님을 궁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참 몽운사가 들어왔을 때, 이 개신교들이 참 그 백령도 땅에 웬 말이냐, 사찰이 결사반대, 그러면서 이 프랭카드를 곳곳에 다 붙이면서 굉장한 보면 삼엄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그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 백령도에 그 절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 지금 이 모습까지 이렇게 왔을 때는 아주 불자로서 굉장한 그 흐뭇한 그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개신교들이 너무나 반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위축이 된 상태죠. 그래서 초창기 할 때는 군하고도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때는 이 축제를 군에서 가져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개신교들이 너무나 이렇게 막 여론이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령도가 이처럼 타종교인들의 아성이 된다는 그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이 땅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가 바로 백령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백령도엔 불교가 아예 없었던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백령도에서 출토된 이 호신불상은 통일신라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백령도의 불교 역사는 이 불상만 봐도 1000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심청정 같은 불교 설화가 백령도에서 싹튼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몽은사에도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늘 조용하던 몽은사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그 싹조차 말라버린 불교를 되살리고자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스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먼 바닷길을 건너온 불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 때는 이제 현수막을 쫙 걸어주더라고. 절대 출입 금지. 현수막이 한 20개 정도는 제가 기억하는데 붙어 있었던 것 같아. 현수막을 보고 누가 현수막을 막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누가 여기 이제 단위로 왔는데 단위로 왔던 분인데 노보살님 한번 찾아오신 거야.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당신이 서울 어디에 사는데 관음 기도를 하는데 말이야. 왜 저쪽에 어느 스님이 자꾸 서쪽으로 가라 하더래. 그래서 서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무작정 배 타고 오신 분이야 혼자서. 왜 왔는지 모르는데 그날 배가 안 떠서 못 나갔어요.
못 나갔는데 돌아다 보니까 어디 현수막에 적혀 있는 게 사찰 절대 뭐 건립 반대 뭐 이런 그 어디 절 짓는 갑에 해가지고 절 짓는 줄 몰랐는데 절 짓는 갑에 해가지고 찾아온 거 이래 된 거야. 아 그러냐고 짧게 이게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한 2천만 원 내드릴 테니까 계약 한번 해보시라고. 사찰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이정표 삼아 이곳을 찾은 불자들에 의해 해수 관음상이 탄생됐다니 오히려 타종교인들의 회방이 불사를 도와준 셈인데요. 불보살님의 가피력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일념으로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심청의 고장 백령도에 와서 다시 한번 깨닫는 불자들입니다. 심청이의 그 지극함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심청이가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 그 아득한 바다를 보면서 잘못 살아온 지난 삶을 참회하고 싶었습니다. 고단했던 어머니의 삶에 더 이상의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도록 심청의 맑은 마음에 기대어 약속하고 싶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타나다라. 대다라니의 신묘한 위실력으로 몽은사의 아름다운 효불사가 원만 회항할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몽은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언덕 위에 서서 모든 걸 지켜보셨을 해수 관음상. 아마도 온 밤을 가득 채운 모처럼의 철야정진 기도 소리에 많이 흐뭇해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릴 적 어머니는 절에 갈 때마다 두 자매의 손을 꼭 붙들고 산길을 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 자매가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산길을 오릅니다. 아침 햇살에 더욱 눈부신 해수 관음의 미소를 봅니다. 간밤에 기도하면서 수백 번을 되풀이 빌었던 발언을 해수 관음 앞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부디 어머님께 진 빚을 남김없이 갚을 수 있도록 오래오래 건강 살펴주십사 하고 말이죠. 몽은사를 한 번이라도 찾아본 사람이면 입구를 지키고 서 있는 이 거대한 바루를 잊지 못할 겁니다. 세상을 담는 그릇이라 이름 붙은 이 바루는 이름답게 공양믹 108가마를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큰 바루임에 틀림없을 듯합니다. 몽은사는 이름이 3개나 됩니다. 효행의 집이면서 또 바루 전시관이기도 하니까요. 비록 절의 고도의 외딴 절집이지만 이곳에 들어서면 어느 박물관에서도 볼 수 없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바루들이 즐비합니다. 제가 출가를 하면서부터 그 바루에 이렇게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바루가 보면은 그 단순하게 밥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의 어떤 사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삼위일발로 이렇게 통칭 삼위일발로 이렇게 대변이 되는 소육지중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자들은 탁발 걸식에 의해 가지고 몸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몸을 유지를 하는데 많이 먹기 위해서 탁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음식을 섭취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법당인 이곳 흑룡사가 바로 그곳입니다. 지명스님은 틈나는 대로 흑룡사를 찾아 법문을 들려주시곤 하는데요. 스님의 백령도와 첫 인연도 바로 이곳 흑룡사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절제에서는
이 군법당에 올 때마다 그 시절의 초심이 떠올라 혹시라도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곤 한다고 합니다. 백령도의 북동쪽 언덕바지에 자리한 심창각은 백령도 여행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설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인당수를 육안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인당수는 어디쯤 있어요? 저기 지금 북녘 땅이 보이지요? 네. 저기가 장산곳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 장산곳 끄트머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 네. 그러면서 남쪽으로 이쪽으로 바라보면 한 5km 정도 되는 곳. 아, 저기가 예. 이제 인당수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네. 저기에서 엄마, 응? 심청이가 저기 빠졌을 때 응. 어떤 생각으로 빠졌을 것 같아요? 딸은 어머니를 향해 아버지 생각. 짓궂은 질문 하나를 툭 던져봅니다. 아버지 없이, 저 엄마 없이 엄마. 아버지가 기른 게 고마우니까 그 은혜 갚느냐고. 그래. 그래서 은혜 갚으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키워준 공을 갚았기 때문에 네. 살아난 거지. 빚을 졌으면 빠져 죽었지, 가라앉지. 공을 갚았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그래서 어머니의 기껏 해서 해석. 살아왔지. 우문의 현답입니다. 응? 살아오면서 저한테 서운한 거 없었어? 응. 진짜? 뭐, 그럼 네가 왜 서운해? 너희들은 잘못이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잘했잖아. 어려서. 잘한 거 없는데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너희들도 효녀 심청만한 마음을 가졌어.